최근에 지어진 새 아파트는 평면이 좋죠. 태생적으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뭐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하다가 우리도 재건축으로 가자. 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그 1기 신도시 저희 뭐 채널에도 올려드렸는데 1기 신도시에 대한 뭐 특별법 초안도 나왔잖아요. 네. 예, 근데 대부분이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죠? 네. 뭐 우리가 뭐 역사권 지역에는 뭐 용적률 뭐 500%까지 주겠다. 예, 그러면 뭐 용적률 높여준다는 건 사업성이 좀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안전진단도 좀 면제시켜 주겠다.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그래서 뭐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하다가 지금 멈추는 현장들이 좀 생기고 있는 지금 과정이죠.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 그럼 리모델링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오늘 한번 주제로 삼았으면 좀 좋겠어요. 오늘은. 대표님 그 애초에 규제 완화가 되기 전부터 리모델링보단 재건축이 좋다는 인식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재건축이 훨씬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재건축도 장단점이 있고요. 네. 리모델링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어때요? 최근에 지어진 새 아파트는 평면이 좋죠. 4베이는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네. 뭐 4.5베이까지 나오고 막 설계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지금 뭐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니까 평면도 좋게 나오죠. 네. 안에 구조도 이제 상당히 좋게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근데 리모델링은 뭐냐? 말 그대로 뼈대를 살리고 아파트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재건축은 아예 그냥 다 허물고 지으면 되는데 네.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뼈대를 살리고 밑에 지하주차장 넣어야 되고 또 아파트도 올려야 되니까 사실 공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재건축을 그러면 다 선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근데 리모델링으로 근데 이렇게 추진을 하냐? 그게 뭐냐면 네. 일단은 재건축은 우리가 무조건 안전진단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게 이제 재건축 연한이 있잖아요. 네. 이제 30년이 넘어야 돼요. 연식이요? 근데 네. 리모델링은 준공 이후에 15년만 넘으면 리모델링을 갈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재건축은 우리가 이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도정법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정법에 따른 어떻게 보면 투기가열주로 묶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이제 주택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또 규제가 좀 많이 완화가 돼 있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는 이유는 보통 우리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있죠. 네. 그러면 재건축으로 가더라도 그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법정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것들은 일반 분양분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미 상한선을 거의 먹고 들어간 용적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그냥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업성이 안 좋겠죠. 네. 이건 사업성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가요. 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런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세대수 대비해서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15% 이내 일반 분양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일반 분양분이 나오면 그만큼 공사비에 충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리모델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못 가는 현장들은 어떤 지역이냐면 기존에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라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리모델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을 다 먹지 않은 아파트들은 15년이 돼도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재건축 연한을 당연히 그 재건축으로 가야죠. 아, 당연히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는 이제 현장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건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동안은 재건축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재건축으로 가자. 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 리모델링들이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리모델링은요, 법적 근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법으로 이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위한 법안이 따로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리모델링을 위한 법이 따로 없어요. 오.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력벽이라고 있어요. 안에 보면 이제 그 건물이 있으면 안에 그 내력벽이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방과 방 사이 아니면 가구와 가구 사이. 네. 그건 리모델링을 만약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내력벽 철거를 지금 못 하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력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건물 안전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내력벽을 철거를 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리모델링은 태생 자체가 구조적으로 안 좋지만 네. 내력법을 좀 철거가 가능하게 되면 또 구조는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 내력법 철거에 대한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 원래 다 용역이 끝나서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이걸 못했던 거죠. 근데 왜 못했냐? 네. 지난 정부에 너무 주택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력법 철거에 대한 용역이 끝났으면 그래서 이거 가능하다라고 나왔으면 또 주택가격을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 투기 세력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력법 철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들 대비해서 한 15% 이내 일반 분양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아주 사업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크게 보면 첫 번째가 리모델링에 대한 관련법이 지금 근거가 없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내력법 철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걸로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재건축에 비해서 장점도 많죠. 뭐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이 많이 지금 간소화돼 있고, 네. 우리가 뭐 재건축처럼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적용도 안 받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가열직으로 묶여 있으면 뭐 조합원 지향도 금지도 적용되잖아요. 네. 예, 그것도 이제 적용 안 받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또 임대주택 지을 필요도 없어요. 네. 예,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대표님, 그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좀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 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독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저층 재건축에서 이제 저층 재건축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갔고, 네.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중층 재건축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중층 재건축이 끝나가면 이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게 모든 지역을 상향을 시켜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금 하나둘씩 이제 좀 이제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리모델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 리모델링에 대한 이제 특별법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예전에 그 이제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리모델링에 대한 관련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 이제 관련 법안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 특별법 같은.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내력법 철거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좀 답이 나올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인 좀 어떻게 보면 좀 한계를 좀 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1기 신도시 특별법 초안을 보면 리모델링 20%까지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일반 분양분을요? 예. 네. 그럼 이게 지금 1기 신도시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 전 지역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래서 좀 사업성을 맞춰줘야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어찌됐든 우리가 그 소유주들이 모여서 하는 조합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사업성을 높여주는 측면에서는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일반 분양 세대 수를 좀 높여주는 쪽으로 좀 앞으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관련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은 지금 이제 좀 바닥을 기는 거죠. 네. 예, 재건축은 지금 훨훨 날아다니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모든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우리가 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제 변해가는 거죠. 이런 이제 관련 법안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하는 과정에 좀 얘기를 해보면 예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또 다음 강의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